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 기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사바나의 땅 아프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이자 다양한 민족이 이룬 활력 넘치는 도시와 고대 유적이 어우러진 곳.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를 여행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케냐와 우간다의 사바나로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달리는 1급 호텔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자리한 모로코에서 여행을 시작하죠. 여행은 마라케슈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국적이고 번잡한 도시는 가히 모로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곳에 베르베르 사람들이 살았으나 후에는 아랍 민족이 차지했고 그 다음엔 프랑스 사람들이 살았죠. 다양한 문화가 한데 뒤섞여 형성된 도시의 활기가 이번 여행에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마엘 푸나 광장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밤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라케시역도 잠에서 깨어 카사블랑카행 열차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린 동쪽으로 출발해 카사블랑카와 페즈, 알제리 국경지대로 향합니다. 모로코의 철로는 총 1930km 중 절반 이상이 전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까지 3시간 반 동안 태양이 장렬하는 광활한 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1등 객실에 타고 있는 이 여자는 베르베르족입니다. 손에 복잡한 무늬가 그려져 있죠. 이것은 베르베르족의 전통적인 몸치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카사블랑카에 도착합니다. 카사블랑카의 카사보이저역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는 이슬람의 모스크를 연상케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여행 중에도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를 하고 다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여기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카사블랑카를 떠납니다. 상인이 파는 토속 음식을 맛보는 것도 기차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죠. 이것은 하샤라는 전통빵인데 모로코인들이 즐기는 음식입니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탑니다. 기차는 쉴 새 없이 달려 황혼이 되어서야 마침내 페즈에 도착합니다. 페즈는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808년에 세워졌죠. 그때부터 많은 이슬람 왕국이 번성하여 영역이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미로 도시가 됐죠. 이 문을 들어서면 3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로 도시인 옛 페즈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골목이 나 있는 데다가 서로 비슷비슷해서 길을 잃기 쉽상이죠. 화려한 색채의 물건들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길을 잃는다고요. 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짐을 나르기에는 당나귀가 제격이죠. 이런 유서 깊고 시대를 초월한 도시에도 교통사고는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페즈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알제리 국경지대에 있는 우즈다가 나옵니다. 우즈다까지 350km를 타고 갈 기차는 디젤 엔진으로 달립니다. 이 구간은 리프산에 굽이치는 길을 따라 철로가 나 있어 차창 밖에 역동적인 풍경을 제공합니다. 페즈에서 6시간을 달려 우즈다에 도착했습니다.
우즈다는 아랍어로 두려움의 도시란 뜻으로 알제리 국경지대에 위치한 인구 26만 명의 도시입니다. 흑갈색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고도 메디나입니다. 성벽 안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현대화된 의상을 입은 사람들로 알록달록한 풍경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의 최남단 국가인 튀니지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9세기에서 2세기까지 지중해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던 카르타고가 있던 자리죠. 유적들은 그 당시의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중해의 패권을 손에 넣으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1956년 튀니지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로마, 아랍, 터키, 프랑스가 차례로 이곳을 통치했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차는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를 떠나 가베스로 향합니다. 튀니지의 철로는 길이 총 2,151km로 프랑스 식민 치하에 건설됐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수스라는 튀니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오래된 성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수스의 서쪽에는 튀니지의 성도인 카이로안이 있죠. 이 도시에만 50개의 모스크가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9세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여러 번 방문하면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가는 것과 맞먹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수스를 떠나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엘젬역에 가까워오자 거대한 유적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 시대에 건설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이죠. 경기장은 AD 230년 제국이 건재함을 보이고 싶어 했던 로마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최대 3만의 관중이 검투사들의 목숨을 건 싸움을 구경하며 열광했을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올리브 밭을 기차가 덜컹대며 지나갑니다.
튀니스에서 274km 떨어진 곳에는 튀니지의 최대 항구인 스팍스가 있죠. 매일 아침 지중해에서 막 잡아올린 생선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어입니다. 상어는 토마토 소스로 요리하죠.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튀니지인들은 1년에 한 번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낮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금한 사람들이 저녁에 거리로 나오죠. 카페에 모여 시샤라는 물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합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글대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췄지만 목동들은 쉴 수가 없죠. 이제 지중해의 쪽빛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철로의 종점은 가베스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달리면 튀니지의 최대 리조트인 자바 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바 섬엔 훌쩍 자란 야자수를 배경으로 213개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대의 태양 아래에서 선탠을 합니다. 이 축복받은 섬은 호모의 오디세이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평안을 되찾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나일강의 나라 이집트입니다. 수도 카이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이로의 인구는 2천만 명입니다. 고대의 파라오 람세스의 이름을 딴 이 중앙역은 도쿄처럼 극심한 러시아워를 겪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아스완역은 여기서 893km가 떨어진 이집트의 최남단역입니다. 우리는 급행열차를 타고 카이로를 떠납니다. 지금 기차가 건너고 있는 이 강은 다름 아닌 세계 최대의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통근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 보입니다. 주민에게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일강보다 오늘의 뉴스가 더 흥미로운가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로에서 13km 떨어진 기자에 도착합니다.
이곳엔 약 4,500년 전의 파라오였던 쿠프, 카프레, 멘코를 기리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나란히 세워져 있죠. 기차는 나일 강물로 푸르러진 녹지대를 지나 남쪽으로 달립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카이로에서 370km 떨어진 아시운 역입니다. 이제 야간 기차로 갈아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죠. 카이로를 떠나 645km 남짓 달려가면 놀라운 유적의 도시 룩소르에 닿습니다. 3,600년 전에 이곳은 테베라고 불리는 곳이었으며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나일강 양쪽에 도시가 세워져 있죠. 강의 서쪽은 사자의 도시입니다. 하트셉 수트 여왕을 비롯한 많은 파라오들이 영원한 잠에 빠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쪽에는 번영을 이끌었던 파라오들의 권위를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지금도 카나크 신전 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부터 885km를 달려와 드디어 아스완에 도착했습니다. 지방선으로 갈아타고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 기차의 승객은 대부분은 수단인입니다. 이집트에서 돈을 번 수단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종착역은 엘사드 엘 알리입니다. 이제 이집트와도 작별을 해야겠군요. 여권 검사가 끝나면 보트를 탑니다. 이제 나세르 호수만 건너면 내일은 수단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군요. 동아프리카에는 광활한 사바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케냐의 기차를 타실까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우선 케냐 철도를 타고 나이로비에서 인도양 연안 도시 몬바사까지 여행합니다.
몬바사행 열차는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드넓게 펼쳐진 거대한 사바나에 들어섭니다. 기차가 국립공원으로 들어서면 차창으로 야생동물들이 보입니다. 오후 7시, 해가 서서히 지네요. 이 무렵 1등석과 2등석 승객들에게는 흥겨운 음악을 들려주죠. 기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죠. 새벽 6시 반. 동이 트면서 차창 밖의 풍경도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시간에 밤기차를 탄 탓에 승객들은 아직도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몬바사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30분밖에 지연되지 않았군요. 여기선 이것도 드문 일이죠. 몬바사는 인도양 연안의 항구입니다. 지저스 요새는 400년 전에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 오래된 도시의 아랍식 외관만 봐도 이 섬의 복잡한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몬바사에는 케냐에서 가장 큰 차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이 연못에서 목을 축입니다. 차보 국립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보이역에서는 탄자니아 국경에서 열리는 시장으로 가는 기차가 주 2회 출발합니다. 새벽 4시인데도 역은 차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기차는 탄자니아 국경에 위치한 타웨다를 향해 떠납니다. 실내 전체를 마호가니로 장식한 2등 객실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열차 여행이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때의 잔재입니다. 갑자기 기차가 역도 아닌 곳에 서는군요. 이때 마사이족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시장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이 마사이 사람은 꼼꼼하게도 치장을 했군요. 이런 외모를 유지하려면 기차에서도 몸치장을 게을리할 수 없겠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해발 5,800m의 킬리만자로 산은 스와힐리어로 빛나는 산이라는 뜻이며 적도 근처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죠. 이제 종착역인 타웨다역에 가까워져 갑니다. 이곳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에서 서는 시장입니다. 일주일에 2번 양국 국경지대 사람들이 모여 공산품과 농산물을 사고 팝니다. 동아프리카의 철로는 영국 식민 통치 당시에 건설됐습니다. 공사는 1896년에 시작됐죠. 인부들은 하루 안에, 그것도 산 위에 철로를 설치해야 했고 밤에는 사자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이로비역을 출발해 서쪽으로 갑니다. 이제 나쿠루를 지나 빅토리아호 연안에 위치한
키스물을 찾아갑니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1등 객실은 텅텅 비었군요. 그에 반해 3등 칸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나쿠루행 열차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이들의 짐도 생필품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차 안에서 장사까지 하는군요. 중간에 정차 시간도 중요한 거래의 기회죠. 기차역에서 신선하고 값싼 과일과 야채를 사고 판다고 해될 것은 없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기차는 밤이 늦어서야 나쿠루역에 도착합니다. 중간 안전 점검이 끝나자 여행은 계속됩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입니다. 나쿠루역 근방에는 조류 연구가들에게 각광받는 나쿠루 호수가 있죠. 호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물새들에게 최적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홍학은 예전에는 200만 마리가 이곳에 몰려들었으나 현재는 숫자가 감소 중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큰 호수가 차창을 가득 메웁니다. 이곳이 아프리카 최대의 빅토리아호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8.5배 크기라니 그 크기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나쿠루로부터 8시간을 달리면 기차는 키스무역에 도착합니다. 빅토리아호 연안에 위치한 이 역은 항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물이 실리고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이 배는 승객들을 호숫가의 작은 마을까지 친절히 태워줄 것입니다.
다음 정착지는 우간다입니다. 비옥한 땅과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에 윈스턴 처칠로부터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찬사를 얻은 나라죠. 이제 우간다 철도를 타고 토로로에서 최서단에 위치한 카세세까지 여행합니다. 저녁 7시, 기차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를 향해 출발합니다. 오랜 게릴라전의 상처가 기차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좌석에 가죽을 벗겨서 핸드백 등을 만들어 파는 바람에 의자에는 스프링만 남았죠. 하지만 스프링 의자는 의외로 편안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벗어난 이들의 마음만큼 편할 수는 없겠죠. 기차는 진자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자는 오랫동안 면으로 유명한 곳이죠. 거리에는 재봉틀이 바삐 돌아가고 재봉사의 손도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진자는 백나일강의 시발점으로도 유명합니다. 빅토리아호에서 흘러나온 나일 강물은 이곳에서 지중해를 향한 644km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행 열차는 나일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합니다. 기차가 루바누이역에 도착할 때쯤엔 점심시간이 됩니다. 다행히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노점에 얌이나 바나나 잎에 싼 양고기찜 등 온갖 음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접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침만 삼켜야 하죠. 그릇을 빌리러 다닐 시간도 없으니까요. 10분이면 기차가 출발하거든요. 식사를 했건 못했건 기차는 다시 달립니다. 디저트를 즐기는 사이 지평선에 빌딩들이 보입니다. 캄팔라에 가까워진 것이죠. 캄팔라는 7개의 산에 걸쳐져 있는 우간다 최대 도시로 인구는 80만 명입니다. 캄팔라에는 독특한 통근 기차가 있죠. 가축용으로 보이는 이 기차는 실제로 오래전에는 가축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가축들처럼 실려지는 것이 창피하지 않냐고요? 현재 우간다의 경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아직 쓸만하다면 써야만 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도 러시아어 때 가축처럼 떠밀리고 부대끼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오후 5시, 기차는 캄팔라역을 출발합니다. 철도의 서쪽 끝역인 카세세로 가는 것이죠.
우간다에서는 어디에서나 풍성한 초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게 다 강우량이 많은 덕이죠. 평원에 우뚝 솟아있는 이 산은 해발 4,800m의 루엔조리 산입니다. 루엔조리라는 이름은 토속어로 구름의 왕이라는 뜻이죠. 토로로에서 시작된 563km의 여행은 카세스에서 막을 내립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죠. 이들은 이곳의 풍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고급 열차를 타고 남아프리카 여행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해 볼까요?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죠. 이 도시는 유럽인들이 세웠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페라를 보시려고요? 이곳은 극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기차 여행이 시작되는 요하네스버그역이죠. 블루 트레인이라는 특급 열차입니다. 승객들이 잔뜩 기대에 찬 모습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 트레인이라는 이름은 1946년 당시 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프리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의 1599km 구간이 주요 경로이고 총 25시간이 소요됩니다. 달리는 특급 호텔이라는 자랑스러운 애칭도 있죠. 객실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지만 모두 초인류입니다. 실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방음이 될 뿐 아니라 바닥은 먼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죠. 스위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의 앞구는 창틀의 금 테두리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설치해둔 것이죠. 이곳이 스위트룸이에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객차 한량의 공간을 다 사용하여 거실, 침실, 욕실을 다 마련해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로는 영국인들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금이었죠. 큰 금광을 발견하여 골드러시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넓은 라운지에서는 승객들이 남아공산 백포도주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차에서 포도주만큼은 누구나 만족할 만합니다. 해가 집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도 점점 그 찬란함을 잃어가죠. 승객들이 저녁을 즐기는 동안 침대가 준비됩니다. 꼼꼼한 손길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돈합니다. 다른 인류 레스토랑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정장은 필수입니다. 최상급 와인에는 멋진 차림새가 제격이죠. 오늘의 메인 메뉴는 최상급 양고기를 엄선하여 만든 양고기 스테이크군요. 낮에는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저녁엔 격조 있는 대화를 하며 품위를 한껏 뽐냅니다. 객실로 돌아가면 깔끔하게 마련된 침대가 당신을 맞이하겠죠. 승객들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기차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또다시 날이 밝아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지배인이 직접 모든 객실을 돌며 각각의 승객에게 여행 인증서를 나눠줍니다. 아마도 오래오래 간직할 작은 기념품이 되겠죠. 식당차에서는 벌써 청소가 시작됐군요. 모든 은그릇은 반짝반짝하게 닦아둡니다. 테이블 산이 보이면 우리의 목적지인 케이프타운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블루트레인과 함께한 25시간의 꿈 같은 여행도 끝이 납니다. 기차에 탈 때는 남남이었지만 내릴 때는 모두 친구가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케이프타운에서 시작됐죠. 이 도시의 남쪽에는 희망봉이 있습니다. 희망봉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옛날 용감하게 바다로 나간 모험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기서 여행을 마칠까 합니다.